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수학을 함께하는 정성호입니다. 이제 열심히 12월 말부터 개념 수업 했고요.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겨울방학 때 잘 배웠던 기본, 심화, 실전 개념을 통해서 기출 문제를 분석했었죠. 우리 주교재도 그렇고 숙제도 그렇고 이제 기출이 끝나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푼다. 신유형의 문제를 푼다. 자체 예장 문항을 푼다.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 연구소에서 만든 문항을 이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앤서라고 하는 제 문제풀이 교재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열심히 개념을 공부했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출을. 물론 뭐 리본에서 자체 예장 문항도 일부 풀긴 했지만 어쨌든 문제를 푼 건 기출입니다. 자, 이제 3월 초부터 이제 중간에 내신 휴강 기간이 있지만 약 7월 초까지 한 4달 정도인데요. 이 4달 중에 어차피 2달은 내신 휴강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주차로 보면 뭐 4, 5주, 그러니까 한 5주. 그다음에 휴강이 뭐 2달 내내는 아니니까 뭐 3주 정도 휴강한다고 치고 뭐 한다면 5주, 6주 정도? 한 11주 정도. 우리가 개념이 10주였다면 요거는 한 11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정도의 문제를 푸는 것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의문시 되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과연 내가 이렇게 새로운 문제, 제작 문제, 만들어진 문제, 처음 보는 문제를 과연 내가 소화할 수 있는가? 즉 기출 문제가 끝났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 했죠. 근데 나는 기출 문제를 끝내지 못했으니 개념을 다 안 배웠거나 또는 숙제로 나눠준 기출 문제 중에 어려웠던 레벨 2의 문제들이 아직 다 소화가 안 됐다. 그래서 내가 자체 예장 문항을 푸는 그것보다, 즉 엔젤을 푸는 것보다 기출을 다시 봐야 되지 않냐. 개념도 배웠지만 개념을 다시 리뷰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법은 시간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만약에 엔젤을 풀어야 될 이 시기가 끝나면 우리가 7월 중순부터 11월 수능 보기 직전까지 파이널을 해요. 강대 K로 하고 서밋으로 하고 이 과정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놓으면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기가 있는 거고요. 개념과 기출을 끝내고 신유형 문제들을 풀고 파이널로 점검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아직 이것이 안 됐다 해서 계속 이걸 하고 있으면 이 시기가 되면 엔젤을 못 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에서 적절한 효과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다시 보고 덜 푼 기출을 풀어야 되는 건 이 시기가 이 시기에서 얘를 안 하고 얘를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이 났죠. 이거를 병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남들은 다 하고 이거 할 시간에 이거 안 하고 이거 하면 다 하고 하는 친구들한테 뒤처집니다. 수학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이 했는데 내가 안 하면 손해입니다. 그건 피해가 되고요. 피해를 자기가 입고요.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안 한 건 여러분들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하면서 병행합니다. 어, 앤서는 우리가 수업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매번 테스트를 봅니다. 우리가 개념 수업할 때는 우리가 이론을 배우고 단원이 끝날 때마다 시험을 본 거고 10주 동안에 2번 봤어요. 마지막 시험은 시험지로 나눠줬거든요. 왜냐면 문제풀이 반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매주마다 앤서 땐 테스트를 봅니다. 테스트 결과가 집으로 발송되고요. 이유는요. 이 앤서를 하는 이 시점은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를 풀었다면 그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내가 문제를 얼마나 풀 수 있는지 뭐를 못 푸는지를 매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확인을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난주에 문제를 같이 풀었는데 혼자도 풀고 선생님이랑 같이도 풀었는데 이거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물이 없다면 복습하셔야죠. 그래서 앤서는 1주차 때를 제외한 모든 주차에 시험 봅니다. 두 번째, 주간지라 그래서 우리 본교재요. 제가 직접 풀어드리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강대에서 만든 굉장히 좋은 엔제, 서킷이라는 그러한 부교재를 쓰면서 제가 만든 문제와 또 공인되고 인증돼 있는 서킷이라는 좋은 엔제를 병행하겠습니다. 테스트도 다 자체 제작 문항입니다. 이렇게 3개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3가지의 엔제를 한다. 테스트 형식, 그 다음에 본교재 형식, 그 다음에 서킷 부교재 형식. 이것도 풀어드립니다. 3가지 엔제를 한다. 테스트는 매주 30분 시험 보고요. 전주에 배운 내용만 시험 봅니다. 그리고 다 푸는 건 아니고요. 오자마자 봅니다. 예를 들면 1시 반 수업이라면 정확하게 1시 반에 시험이 시작돼서 2시까지 30분간 10문항을 보고요. 그럼 뻔히 어차피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쉬는 시간 없이 테스트 끝나자마자 들어와서 바로 해설합니다. 그 다음에 주간지는 코어 문제라고 해서 이 주에 제일 꼭 풀어봐야 되는 문항을 제가 모든 문제를 제가 다 풉니다. 학생들은 미리 풀어온 예습 과제가 나갈 거고요. 그걸 풀어온다면 그 학생들의 풀이와 제 풀이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다 만듭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제가 출제자니까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어 문제 본진도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숙제가 있는데요. 숙제 중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제가 골라서 또 해설합니다. 근데 이제 숙제 중에 어떤 거를 풀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3번째로는 서킷인데요. 서킷 문제는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일부를 풀 건데요. 어떤 문제를 풀 건지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킷도 풀어드립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핵심인데요. 우리가 앤서 시즌 1은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약 한 5주 정도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앤서 시즌 2는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한 6주 정도? 뭐 5주 정도 잡으셔도 되고요. 뭐 한 주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냥 대충 5중 5주라고 한다면 10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하고요. 중간에 블랭크가 있는 거는 내신 휴강, 중간고사 휴강.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또 기말고사 휴강. 그 다음 7월 달부터는 파이널. 요 구조입니다. 5주하고 내신 대비하고 5주하고. 자, 이때 제 수업 듣는 친구 보면 겨울방학 때 수원도 듣고 수투도 듣고 확통도 들어서 일주일 동안 3번 저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면 바빠집니다. 수시 대비도 해야 되고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2번 옵니다. 2번. 그래서 수원 수투는 2개 들었다면 어느 반이어도 괜찮아요. 수원반 수투반 중에 어느 반이어도 괜찮아요. 합쳐지니까 한 번 오시면 됩니다.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오시고 그 다음에 확통도 한 번 오십니다. 근데 여기는 심화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수원 수투는 다 했으니까요. 근데 확통은 심화반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개념 때 리본을 배웠던 친구는 요 심화반이 좋고요. 그다음에 심화 기본반은 올인원으로 겨울방학 들었던 친구는 요게 더 좋은데요. 어쨌든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주일에 2번 오셔가지고 한 번은 수원 수투를 하시면 되고 한 번은 확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갈라져서요. 처음에 시즌 1에는 수원을 합니다. 수원을 5주 동안 수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고사 휴강 끝나고는 수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질문 있죠? 아니 수원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수투를 다 까먹지 않을까요? 예, 요거에 대한 컨셉이 있습니다. 수투를 하면 앞에 했던 수원을 까먹게 되는데요. 예, 요것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보통 확통은 내신 대비를 하면서 3월 달부터 처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미적분 선택자인데 확률과 통계를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보기 때문에 3월 달에 저한테 와서 문제풀이를 듣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여기서 다 하고 여기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신 시험범위에 맞춰서 물론 제가 내신 강사는 아니지만 내신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범위에 맞춰서 1단원 경우의 수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2단원이 확률의 뜻과령과 조건병률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조건병률 전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확률과 통계 절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휴강 끝나고 와서는 확률 조건병률, 확률의 2번째, 그 다음에 통계, 3단원 통계까지
이렇게 구성하는데요. 이게 아마 학교 시험 범위하고 정확히 일치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대비 강사긴 하지만 내신도 챙겨드린다는 의미로 여기에서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 여기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볼 겁니다. 그럼 이제 확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 절반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절반을 하는 거예요. 수원은 전체, 수투 전체지만 여기는 확률 같은 게 절반. 그럼 또 이런 얘기 하겠죠. 요거 할 때 통계 공부는 안 해도 되나요? 요거 할 때 통계할 때는 경우의 수 다 까먹었는데요를 우리가 보완할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 왔다리 갔다리는 어떤 거냐면 본교재는 집중해서 한번 여기만 좀 들어보세요. 본교재는 여기서 수원 전범위를 다 나가는데요. 5주 동안. 여기에 숙제가 있잖아요. 숙제가 여기서 수원의 1단원을 나가면 숙제도 수원의 1단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수투의 1단원도 나옵니다. 숙제가. 그리고 여기에 서킷이 있잖아요. 서킷은 수원 전범위도 있고 수투 전범위도 있는데 본교재는 수원으로 나갈 때 테스트는 수원을 보지만 숙제풀이는 일부러 수투에서 많이 틀린 거를 할 겁니다. 서킷도 수원도 수투도 있지만 수투의 서킷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본교재로는 수원을, 숙제와 부교재로는 수투를 하게 됩니다. 그 느낌 있죠? 여기는 수투를 본계제로 할 때는 숙제는 수투도 나가지만 수원도 숙제가 나가니 서킷은 수원도 있고 수투도 있으니 이때는 숙제풀이는 수원으로 서킷풀이도 수원으로 해서 자동 순환되게 본교재로는 나가지만 부교재로 충분히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그런 완충제를 넣겠습니다. 그럼 확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 알겠죠? 여기서는 1가와 2가 반절만 하지만 숙제는 여전히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도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로서 여기를 좀 커버하고 즉 경우의 수를 나갈 때는 숙제풀이는 제가 통계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요. 서킷도 다 있지만 이쪽 할 때는 서킷은 또 이쪽 통계 쪽 서킷.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확률하고 통계 쪽을 할 때는 숙제풀이는 숙제는 다 나가지만 둘 다 나가지만 숙제풀이는 웬만하면 경우의 수로 서킷도 웬만하면 확률 앞부분으로 해서 여기서도 절반 하지만 실제로는 확률과 통계를 한 바퀴 두 바퀴 돌리는 효과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밀도 있게 어느 단원을 공부하고 하지만 또 넓게 또 한 바퀴씩 돌리는 그런 과정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앤서가 달라진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오시면 되고요. 수업 구성은 1교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자마자 1분의 시간 로스도 없이 1시 반 수업이면 1시 반에 정확히 30분 테스트를 보고요. 바로 테스트에 틀린 것 중에 어려운 걸 제가 직접 바로 풉니다. 그리고 바로 숙제 오답률 상위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서킷도 이제 합니다. 이렇게 1교시를 밀도 있게 진행하고요. 2교시 때는 제 본교재 코어 문제로 60분을 또 하고요. 3교시도 본교재 60분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 수업 때보다는 훨씬 뎁스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되게 빡빡할 겁니다. 예, 쉬는 시간 짧게 가지면서 그때 빼고는 다 계속 저하고 문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 거예요.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다음 주간지는요. 이렇게요. 예, 수업 문항은 우리 2교시, 3교시에서 하는 이 본 문항 수업 수원할 때는 수원, 수투할 때는 수투, 확통할 때는 확통하는 거 요거는 다 자체적 문항인데 문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운 문제를 저하고 함께 해야 실력이 올라가고요.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죠. 아무리 어려운 개념,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저는 정말로 쉽게 학생들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된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해가 된다면 복습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좀 빡빡하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숙제는 40문항 내외인데 배운 내용과 그 다음 뒷단 내기 또는 수원할 때는 수투 숙제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수문항은 원래 문제풀이는요. 예습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냥 제가 푸는 걸 들으면 본인이 풀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항상 먼저 풀어오셔서 본인이 푼 풀이와 제 풀이를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습해 오시고요. 다음 주 예습인 거죠. 다음 테스트 볼 거고요. 다음 서킷이라는 강좌 컨텐츠를 아주 좋은 문제니까 활용하겠습니다. 연간 커리큘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주 동안 개념했다면 5주 10주 동안 문제풀이 하시고 마지막에 파이널. 이 커리큘럼의 순서를 꼭 좀 지켜주세요. 내가 개념 안에서 이때도 개념해야 된다. 내가 문제 많이 안 풀어서 이때도 문제 풀어야 된다. 라고 그런 식으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바꾸면요. 남들보다 뒤처집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커리큘럼을 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따라오셔야 됩니다. 부족하다면 앞에 걸 하면서 커리큘럼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반이 대치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일요일 낮반 1시 반부터 4시까지 이때가 수학 1하고 중간고사 교과목의 수학 2. 동일한 반은 목요일 저녁반, 그 다음에 화요일 저녁반. 이렇게 세 개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 하면 공통과목은 끝나고요. 그 다음에 확통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리본을 기반으로 해서 어려운 심화 문제를 위주로 푸는 리본 확통반이 리본에서 확통을 공부했던 친구들이 듣는 앤서 확통, 그 다음에 여기 앤서 확통이 있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 중에 하루 오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둘 중에 하루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 좀 바꿔서 토요일 낮반과 일요일 저녁반이 있는데요. 요거는 개념할 때 올인원으로 하셨던 친구들은 여기서 하면 되는데요. 여기가 마감이 제일 먼저 되고 대기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요 반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했으니까 요 토요일 낮반 이게 원래 이제 수원반이었는데요. 지금 수원수는 합반이 되기 때문에 요 셋 중에 하나 고르면 되니까 요 반을 제가 확통 올인원 반, 올인원 앤서반으로 바꾼 건데요. 요 두 개 반은 여긴 마감돼 있으니까 여기 아마 여기도 얘가 마감돼 있으니까 여기가 좀 자리 여유가 있고요. 여기는 여기가 원래는 마감돼 있었던 반이 있는데 이제 분반 그러니까 두 개 동 한 개 뜨는 거니까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감 안 된 반 잘 찾아오시고요. 요 신설반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더 대기 지금 거의 10주간 대기해서 못 들어오는 친구들 있어요. 예, 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공통은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한 번만 들으면 되니까 수험도 끝나니까. 그다음 미적분 선택자들은 공통 잘 들으시면서 미적분은 이제 좀 스스로 좀 인강으로 좀 제 인강으로 좀 들어주면 좋겠고 이제 확통인데 확통이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2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 4점짜리 초반 문제, 4점짜리 중반 문제, 4점짜리 후반 문제, 제일 어려운 킬러 문제, 28번이나 30번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누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앤서 확통, 그러니까 이게 심화반이에요. 앤서 확통, 심화반이요. 리본 기준으로 했던 반, 요 반에서 다루는 문항은 2점짜리, 3점짜리 안 다르고요. 4점짜리 초반도 안 다르고요. 4점짜리 중반부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수능에서 원하는 난이도가 30번이면 그거보다 살짝 더 높게, 조금 더 높게 공부해서 편안하게 수능을 담아줘라. 요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기본 심화반, 심화 기본반은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4점짜리 초반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버하지 않고 수능의 킬러 문항 난이도까지. 그러면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기본 심화반은 4점짜리 초반도 한다. 27번도 푼다. 여기선 2829, 30만 한다면 27번도 푼다. 하지만 3점짜리, 2점짜리 안 합니다. 역시. 그리고 오버하지 않겠다. 시험에 나오지 않을 어려운 문항은 안 풀고 시험에 나오는 킬러까지는 한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기본 심화반이 최고 난이도를 안 한다가 아니에요.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 난이도까지는 합니다. 근데 이 폭이 조금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4점 초부터 다루겠다는 얘기고 그럼 반대로 앤서 확통 심화반은 초반도 안 해요. 그냥 282930만 다룬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약간 더 제가 어차피 만드는 문제니까 수능 난이도보다 살짝 올리는 문제들도 하겠다. 그렇게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편하게 가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환경통계를 정말 잘하고 그다음 좀 어려운 걸 풀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오세요. 괜찮아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나는 아직 어려운 문제 풀 자신이 없다 그러면 딱 맞습니다. 그렇다고 2, 3점짜리는요. 왜 안 하냐면 이거요. 어디에 있어요, 다. 예. 워크북에 있어요. 숙제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킷에도 쉬운 문제 있어요. 이걸로 풀고 본인이 해설지 보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다루는 거는 어쩌면 수업 시간에 밀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하긴 해야 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리고 4점짜리 초입 부분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좀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늘 제가 확통 마감반이 요 반부터 마감되거든요. 올인원밖에. 올인원부터 마감되거든요. 그 이유가 실제로 확통을 되게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학생들이 조금 쪼르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그래도 쉬운 것부터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한다. 내가 리본 배웠다. 그럼 오세요. 됩니다. 괜찮습니다. 진짜 내가 확통을 너무 못한다. 나 심지어 확통 처음 한다. 내신 대비 때문에 처음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도 모르겠다. 오세요. 와서 4점짜리 초반부터 들으시고 대신 이거를 풀 수 있는 거는 워크북과 서킷 또 확률과 통계를 정말 처음 하는데 문제풀이를 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이거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안 해. 개념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하면서 개념 수업 같이 들으시라고요. 올인원 인강 들으시고 리본 인강 들으시면서 처음 하더라도 집에서 개념 인강 듣고 그다음 와가지고는 저하고 머리 깨지게 한번 공부해보자고요. 그러면 됩니다. 또 여기서 막 이거냐 막 선택한다고 또 막 우리 시장님 괴롭히면서 전화해서 저는 심화가 맞아요. 심화 기본이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 수업을 들은 친구라면 리본 들은 사람은 이거 하시면 돼요. 올인원 들은 사람은 이거 하시면 돼요. 이것도 어차피 어려운 걸 해줘요. 그리고 이제 신규생들이라면 내가 활과 통계 수능 문제 8문제 중에 선택하면 8문제잖아요. 8문제 중에 내가 2, 3점짜리는 거의 대부분 맞춘다. 2, 3점짜리는 다 맞춘다. 4점짜리 초반 문제는 좀 맞춘다. 무조건 여기고. 내가 4점짜리도 너무 쉬운 4점짜리도 막 틀리고 있다. 3점짜리도 심지어 틀리는 게 좀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진짜 어려운 걸 선생님한테 듣고 싶다 그러면 와서 도전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로 안내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동 기준으로는 2개 반이 있는데 월요일 날은 공통,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심화 기본. 아까 대체해서 심화 기본만 있죠. 여긴 심화 반이 아니라 심화 기본. 거기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동에서는 금요일 날 이 반이 원래가 올인원 반이었습니다. 그 올인원 반 학생들이 계속 듣는 거라서 기본 심화를 했다. 근데 여기는 심화 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면서 약간 대체 기본 심화반보다는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정도는 더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약간 그 심화와 심화 기본의 또 약간의 중간 정도를 좀 추구하면서도 어쨌든 심화 기본의 컨셉에 맞게 수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학원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뭐 안내사항 같은 경우는 학원에 전화 주시고요. 아까처럼 뭐 확통식 기본을 들어야 돼, 심화를 들어야 돼, 숙제는 몇 문제야, 난이도는 어때, 우리 학생이 지금 5등급인데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학생은 늘 1등급이고 한 개밖에 안 틀리는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 하는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 연구실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앤서였고요. 이제 진짜 문제를 풀면서 성적을 올려야 돼요. 우리가 개념 수업 때는 기본을 쌓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 그것이 실제 성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고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앤서가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수시를 준비하는 게 맞기 때문에 내신 대비에 철저하게 하다 보면 특히 요즘에 내신 대비반이 아직 학교도 안 가는데 내신 대비반이 벌써 개강해가지고요. 내신 때문에 나는 문제풀이 못 들어. 3월 달에부터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 많은데요. 그러다 나중에 7월 달에 파이널 하면 진짜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신 때문에 바쁘지만 어쨌든 내신 일강이 정확하게 4주씩 있으니까 3주 4주 있으니까 3월 달 초반부터 내신 대비한다고 빠지지 마시고 앤서 들으시면서 대신 부담을 좀 줄이고 어떻게 줄이면 되냐면 그래 나 숙제 못 하겠다.
그냥 우리 시장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나 숙제 못하겠다. 나 썩기 못 풀겠다. 대신 갖고 있겠다. 대신 선생님이 해주시는 본 수업의 문제라도 정확하게 듣겠다. 내가 예습 복습 못하겠다. 하지만 학원에 와서 시험도 보고 학원에 와서 선생님이 푸는 거 듣기라도 하겠다. 예, 그게 제일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수시에 합격한 친구들의 50%에서 60% 사이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집니다. 아무리 내신을 잘 봐도 수능이 적절하게 받침이 안 되면요. 수시에서 다 떨어집니다. 좋은 기회에 우리 겨울방학 때 열심히 개념한 거 있잖아요. 그거 3월달에 다 날려먹지 마세요. 다 날려먹고 내신한다고 다 막 그러고 가 있다가 7월에 다 망가져서 옵니다.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10주 동안 어떻게 리본하면서 학생들 잘하게 만들었는데 3, 4, 5월, 6월에 다 없애놓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7월을 맞이하면 그때 너무 늦어요. 그래서 내신 때문에 바쁜 거 저 알아요. 그래서 수원투 한 개반으로 만들었고 확통도 와서 듣기만 하세요. 최대한 수업 들으시고 그 감각은 유지하시라고요. 제가 푸는 문제라도 열심히 들으시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3, 4, 5월을 잘 보내셔야 7월에 파이널 때 그거를 진짜 실력과 진짜 성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3월, 4월, 5월, 6월에 2달 내신 경험 빼면 겨우 3월, 5월 딱 2달 오는 거거든요. 5번, 딱 10번 오는 거거든요. 그거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시면 저는 최고의 수업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앤서 3월 첫째 주에 그때 수원반 학통반에서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홍성모였습니다.